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싱한혁명 제15권 325페이지부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키가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의 사진을 표지에 게재했을 무렵의 일이다. 그는 패전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던 일본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고지 총리에게 시가를 물게 하고 셔터를 눌렀다. 이로써 당당한 일본의 인상을 해외에 어필한 것이다. 미키는 한 장의 사진이 지니는 힘을 숙지한 예술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학회와 연을 맺은 때는 1961년경이었다. 그보다 얼마 전에 우인 한 사람이 인생의 좌절한 끝에 학회에 입회했다. 어느 날 그 우인이 잡지 편집을 하는 학회 간부를 데리고 찾아왔다. 해외에서 촬영한 미키의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미키는 학회에 대해 남의 불당까지 불태워버리는 폭력적인 종교다와 같은 소문을 듣고 있던 터였다. 매우 심한 편견과 악의에 찬 무책임한 풍문이다. 그렇지만 그 편집자를 만나는 사이에 학회원은 전혀 폭력적이 아니라 근면하고 예의 바른 데에 놀랐다. 이것이 참가 학회원인가? 소문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그는 참됨을 찍어야 할 사진가로서 학회 진실을 규명하자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미키는 이 편집자와 만남이 기연이 되어 몇몇 학회원들과 친근하게 어울리게 되었다. 당시 고도 경제 성장에 치우쳐 사회에는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 그런데 학회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간성을 연마하여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다. 또 세상의 불행을 없애고자 진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서 미키는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세이쿄신문사 사진부에서 사진기술 지도를 의뢰받았다. 그는 쾌히 승낙하고 지도하러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신씨와도 교류하기 시작했다. 미키주는 야마토 신씨라는 인간에 깊은 흥미를 품은 듯하다. 그가 먼저 놀란 것은 그 젊음이었다. 또 큰 교단의 리더라고 했으니 필시 권위를 부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였다.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허물없이 말을 나누며 유머가 풍부하고 참으로 솔직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 융통성이 있고 막힘이 없는 성격이면서도 배려심이 많은 따뜻한 인품을 지녔군요. 라는 것이 그의 느낌이었다. 미키의 카메라는 신시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학회 여러 해협에 나가기도 하고 지방 지도에 동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미키가 깊이 감동받은 일은 신시가 전국 각지에서 제1선의 간부와 함께 한 기념 촬영이었다고 한다. 신시는 고열을 무릅쓰고 함께 촬영에 임할 때도 있었다. 섬광 때문에 눈이 어리어리한데도 하루에 수십 회나 플래시 세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촬영하는 사이에는 지도와 격려를 계속하며 팔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투철한 사진가의 눈은 위선인지 진심인지 보신인지 헌신인지를 예리하게 간파하는 힘이 있다. 몸을 내던지듯 혼신을 다해 회원들 속으로 들어가 끊임없이 격려를 보내는 신씨의 모습에서 미키는 자비라는 불법의 정신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인간의 생활 방식, 행동을 떠나 불법은 없다. 그 사람의 행동에 불법이 있다. 성원에는 교주석전에 출세에 보내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 또 미키는 그 기념 촬영이 회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며 격려가 되는지를 알았다. 최고의 보물이라도 내보이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듯이 미소를 지으며 이전에 신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회원도 있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보며 스스로 자신을 고무시켜 역경을 극복했다는 회원도 있다. 그는 사진이 갖는 힘의 크기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 장의 사진이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모습을 직접 보고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야마토 신씨는 미키준과 자주 간담할 기회를 가졌다. 미키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해 누구에게든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했다. 또 이야기에 열중하다 보면 활기를 띤 거친 말투로 변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신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쏟아놓았다. 선생님, 앞으로도 꼭 회원 여러분과 기념 촬영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두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지 이루헤아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신씨가 이렇게 대답하자 미키의 얼굴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신씨의 사진을 찍는 일에 점점 더 정열을 불태웠다. 미키는 신씨를 찍는 이유를 민중의 지도자는 이와 같아야 한다는 모습을 영상으로 후세에 남기고 싶다라고 자주 말했는데 신이치는 과분한 말이라고 황송해하면서
더욱 노력해야지 하고 결의하는 것이었다. 또 미키는 창가 하케에 계속해서 카메라를 대다 보니 그 진실을 알게 되고 하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감자가 되었다. 그는 하케와는 조직의 조종을 받고 있다. 같은 편견에 가득 찬 빗나간 비판을 들을 때면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인간을 얕보고 있군요. 강력한 국가 권력이라면 모를까 조직의 힘 정도로는 인간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급여를 주는 기업에서도 인간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케는 야마토 선생님이라는 지도자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해원을 지키고자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있어요. 또 그 점을 모두 통감하는 것이요. 이렇듯 신뢰로 맺어진 유대야말로 장각회에 강함이 나오는 원천이랍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선생님의 지도에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여 자신의 사명을 장악하기 때문에 하케어는 자진해서 힘껏 활동합니다. 각자가 내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기에 모두 기뻐하고 하케는 커다란 파워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실을 가려내려고도 하지 않는 경솔한 발언을 그는 용서할 수 없었다. 미키는 1968년 3월 몇 년간에 걸쳐 촬영한 사진 창가학회를 발간했다. 미키는 신 씨에게 영상이 갖는 힘의 크기를 자주 말하고 선생님도 사진을 찍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며 권했다. 그런 만큼 1971년 6월 오누마 방문 때부터 신 씨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미키는 매우 기뻐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촬영자의 마음이 모두 응축된다. 눈앞에 있는 피사체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화면에 넣는가에 촬영자의 지식, 교양, 인생관까지도 집약된다. 바로 이것이 미키의 사진관이었다. 신 씨도 전적으로 동감이었다. 사진은 촬영자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요. 피사체를 빌려 지켜나오는 자기 생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미키는 신 씨의 사진을 드러내 보이거나 압도하지 않는 완전한 자연 그대로의 천이무봉한 사진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른바 사진가의 기술 영역을 초월한 사진이라는 인상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신 씨의 무한대로 넓은 마음과 자연의 대법칙을 느꼈다. 1980년대를 맞이할 무렵의 일이다. 신 씨의 촬영 방법에 커다란 전기가 찾아왔다.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피사체에 렌즈를 대고 가볍게 셔터를 누르는 자동적으로 초점이 맞는 오토포커스 카메라가 개발되어 그 성능이 급속도로 진보했다. 신 씨도 이런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카메라는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초점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가슴 앞에다 카메라를 잡는 노파인더 촬영법으로 바꾸었다. 네모난 틀 안에서 제한된 세계가 아니라 넓게 펼쳐진 풍경을 시야에 넣으면서 셔터를 누르는 자연과 대화하고 있다는 실감이 더욱 컸다. 이는 그의 작품을 더욱 자유자재로 전개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 야마토 신씨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날 무렵이었다. 신씨가 창립하여 1973년에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에 개관한 후지미술관 관계자를 비롯해 친하게 지내던 사진가들 사이에서 그의 사진전 개최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신씨는 부끄럽게 이를 데 없었다. 프로 사진가도 아니고 본래부터 그런 의도로 찍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최를 요망하는 목소리가 강했다. 돌이켜보면 신씨 나름대로 새로운 민중문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 시작한 사진이다. 그는 모두의 요청에 거의 떠밀리다시피 하여 승낙하게 되었다. 평화와 문화를 찍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진전을 후지미술관에서 개최한 때는 1982년 4월이었다. 이 사진전에는 일본 국내뿐 아니라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 촬영한 작품도 포함해 약 250점을 전시했다. 사진전을 감상한 사람들의 반향은 컸다.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와서 마음이 풍요로워진 듯했습니다. 가까운 주변 풍경에서 생명의 고동이 느껴지고 강하게 살아가려고 말을 건네는 듯해서 활기가 솟았습니다. 라는 등 대단한 호평이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선사하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동지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신 씨의 카메라를 잡은 가장 큰 동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에서 힘을 얻은 사람이 있어서 기뻤으며 그것으로 만족이었다. 프랑스의 저명한 미술사가 르네 위그도 이 사진전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했다. 훗날 그가 관장으로 일한 파리
자크마르트 앙드레 미술관에서도 신이치의 사진전을 개최했는데 그때 그는 신이치의 사진을 이렇게 평했다. 선생의 사진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일본의 시정, 섬세한 아름다움을 매우 운치 있게 표현한 점에 감동했습니다. 선생은 시도 짓고 계시는데 시는 입으로 읊은 시요, 사진은 눈으로 읊은 시입니다. 신이치는 이러한 호의 넘치는 말에 황송한 마음이 들어 몸둘 바를 몰랐다. 신이치의 사진전과 사진집을 직접 본 본부 회원들 가운데에서 선생님의 사진을 학회 본부와 각 회관에 장식하고 싶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학회 회관은 인간 문화를 지역에 발산하는 문화의 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로비나 계단참 등에 그림을 걸 경우엔 돈이 매우 많이 든다. 신이치는 자신의 사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요청에 부응하기로 했다. 창가란 모든 영역에서의 가치 창조다. 이리하여 전국에 있는 회관에 그의 사진이 걸리게 되었다. 그 사진과 대화하며 액자 속에 담긴 신이치의 격려의 마음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힘차게 일어났다는 동지도 적지 않다. 신이치의 사진전은 그 후로도 열렸으며 이윽고 자연과의 대화, 사진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열려 2005년 10월까지 해외 36개 국가 지역 그리고 85개 도시에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사진은 세계어다. 언어는 이해하지 못해도 사진을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을 함께 나눌 수도 있다. 사람은 용소듬 치는 물을 보면 생명의 약동을 느끼고 바위에 달라붙듯이 뿌리를 단단히 내린 잡초의 닭이 찬 모습을 보면 용기가 난다. 신이치는 사진을 통해 민족, 국경을 초월해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잇고 싶었다. 사진에는 힘이 있다. 빅토르 위고가 망명지에서 많은 초상 사진을 찍게 한 것은 유명하다. 그것은 권력자 나폴레옹 3세의 폭압에 대한 도전이었다. 망명 생활은 19년이나 계속되었다. 위고는 기가 꺾여 틀림없이 의기소침해 있을 거야 하고 누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멀리서 보내준 당당한 그의 초상 사진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다. 나는 건재하도다. 나는 굴하지 않노라. 그에게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적을 때려눕히는 무기요, 도전장이었다. 신이치에게도 사진은 사람들 가슴속 깊은 환희와 희망과 용기를 보내는 소생을 위한 빛의 탄환이었다. 그리고 지지 마라. 강해져라. 나와 함께 전진하자는 동지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였다. 1971년 6월 9일 홋카이도 오누마에서 달 사진을 찍고 새로운 사진 문화 창조에 착수한 야마모토 신이치의 가슴에는 인간 문화 건설에 대한 강한 결의가 넘쳐 흘렀다. 양분이 풍부한 토양은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 위대한 종교가 유포되어 인간의 정신 토양이 일구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뛰어난 문화의 꽃이 피고 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열매가 맺게 된다. 즉 얼마만큼 인간에게 기여하는 뛰어난 문화를 창조했는지로 종교의 위대함이 증명된다. 문화는 야만에 저항하는 힘이다. 문화라는 인간성의 힘으로 사회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광선유포 운동이다. 신이치는 일본 문화의 앞날을 걱정했다. 그 중에서도 각 지역 문화가 현저히 쇠퇴하고 있는 점에 그는 마음이 아팠다. 신이치가 이제까지 각 방면마다 문화재 개최를 제안하여 추진해온 까닭도 지역 문화 부흥과 새로운 창조를 염원해서였다. 6월 10일 오누마 연수원 개원식에 참석한 신이치는 이튿날 11일에는 하코다테 해관을 방문하여 청년부 대표들과 간담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호소했다. 홋카이도 개척의 역사는 홋카이도 남쪽인 하코다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홋카이도 광포의 본격적인 개척도 하코다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구자라는 자각과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홋카이도 광포의 역사를 개척하여 자기 자신의 역사를 쌓아 올리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신이치는 청년부를 통해 문화단체 결성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하코다테 청년문화연맹 결성을 제안했다. 문화에는 넓은 의미에서 예술, 교육, 정치, 경제 등 인간 생활의 일체가 포함된 것이다. 그 하나하나에 인간주의 빛을 조명하고 사람들의 행복과 인간성의 승리를 위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에 창각해 사명이 있다. 또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이른바 악과 단호히 투쟁하여 선의 연대,
정의의 스크럼을 넓히고 인간 문화의 꽃을 피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건설의 원동력이 되기를 신씨는 청년에게 기대했다. 장각해야 사회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회 발전은 즉 지역 부흥이며 사회 번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니시른 대성님께서는 대사자오하셨다. 나는 일본의 기둥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안목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대선이 되겠노라. 이 말씀에는 일본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려는 대성인의 열렬한 결의와 확신이 맥박치고 있다. 학회는 이 대성인의 마음 그대로 사회를 떠받치는 정신의 기둥이 되었고 행복과 평화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의 철학의 눈이 되었으며 민중을 지키는 대선이 되어 왔다. 그 학회의 상징이라고도 해야 할 각지의 해관은 지역사회의 긍지와 안심의 아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신씨의 신념이었다. 1971년 7월 22일 오후 신씨는 가나가와로 향했다. 이날 가나가와 현 가마쿠라 해관에서 열리는 가마쿠라 축제와 이튿날에 미우라지 마사키 해관에 인접한 해안에서 열리는 마사키 카니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 두 행사는 신씨의 제안에 따라 지역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개최하는 행사다. 그가 지역 사람들과 친목회를 가지자고 제안한 것은 지난해 7월 마사키 해관에서였다. 그의 신씨는 호흡기 질환으로 건강이 현저히 나빠졌다. 게다가 언론 문제의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더욱더 심한 비난의 집중포화에 휩싸였던 해였다. 마사키 해관은 1968년에 개관했는데 그 후로 신씨는 해마다 이곳을 방문하여 가나가 동지를 격려하는 데 온 심혈을 쏟아왔다. 또 멤버들은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긍지로 삼아왔다. 그들 중에 가마쿠라 그룹이라고 이름 붙여진 젊은이들이 있었다. 이 그룹은 1969년 1월 신씨가 가마쿠라 해관에 방문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멤버로 결성된 인재후성 그룹이다. 가마쿠라 그룹 멤버들은 언론 문제가 일어나 날마다 야마모토 신씨에 대한 전혀 가당치 않은 공격에 마음이 아팠다. 야마모토 회장을 국회 소환해 신문하라고 떠들어대며 종교 탄압을 꾀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주간지를 비롯한 매스컴의 인권 유린 공격도 연일 계속되었다. 더구나 야마모토 회장은 건강이 최악의 상태라고 듣고 있었다. 멤버들은 때때로 분한 눈물을 글썽이면서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다. 민중의 행복을 위해 살을 애는 듯한 마음으로 투쟁해 오신 분이 야마모토 선생님이 아닌가. 선생님을 공격하고 학회원에 비판하는 장사꾼과 저속하고 고약한 주간지 기자가 서민을 위해 무엇을 했단 말인가. 맞아. 정의로운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어째서 이토록 박해를 당해야만 하는 거지. 이보다 더한 악독한 소행은 없어. 그런 신씨가 1970년 여름에도 미사키 해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멤버들은 들었다. 모두 눈빛을 반짝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선생님께서 편히 쉴 수 있게라도 해드리자. 광선유포를 위해 우리의 맹세를 노래 등으로 표현하는 기획도 생각해보자. 신씨가 미사키 해관을 방문한 때는 7월 말이었다. 7월 26일 저녁 무렵 신씨는 가마쿠라 그룹 멤버들과 간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덕 위에 세워진 해관들에서는 태평양의 대해원을 전망할 수 있었다. 하늘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그곳에는 현지의 동지들도 모여 있었다. 가마쿠라 그룹 멤버들은 신씨를 위해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차를 끓여냈다. 검은고 연주도 했다. 또 해관 내 잔디가 깔린 뜰에서 노래와 무용도 활기차게 선보였다. 노래나 무용 모두 결코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씨에게는 모두의 의기가 가슴 아플 정도로 느껴졌다. 한결같은 마음이 감동을 주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정성을 접하고 저도 힘이 났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사람들도 초대해 더욱 성대히 합시다. 이렇듯 밝고 즐거운 인간의 연대를 사회에 개방합시다. 저도 다시금 의연하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신씨는 광선유포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와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통감했던 터였다. 모울인식은 오해의 어머니다. 사람은 진실을 잘 알지 못하면 아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악의에 찬 떠들썩한 선전을 고지 듣거나 억측으로 판단해버리기 마련이다. 학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참모습을 알 기회가 없었던 점에서 억측이나 오해를 격화시킴으로써 실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풍문이 만들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씨는 지역 사람들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끊임없이 사색했다. 그리하여 그중 한 가지 형태를 가마쿠라 그룹이 보여준 기획에서 발견했다. 또 그는 해관은 견고하면서도 훌륭한 건물로 만들어 재해를 당할 때에는 대피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생각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성, 바로 이것이 신씨의 해관상이었다. 해관상이기도 했다. 1971년 5월이 되자 미사키에서 열 행사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명칭도 미사키 카니발로 결정했다. 또 가마쿠라 해관에는 넓은 정원이 있어 그들을 이용하여 가마쿠라 축제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해 9월 12일은 니시렌 대성인의 다스노고치 범난에서 700년이 되는 가절에 해당한다. 가마쿠라는 대성인께서 다스노구치야말로 니치렌의 목숨을 버린 곳이니 불토보다 못하겠느뇨 라고 말씀하신 천지다. 그 가마쿠라에 그리고 가나가와에 광선유포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과제다. 신씨는 미사키와 함께 가마쿠라 동지에게도 여러 차례 격려의 전원을 보내 지역 강포의 새로운 흐름을 여는 대성공의 행사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승리를 위해서는 확실한 포석을 하나하나 거듭 쌓아 올려야 할 것이다. 1971년 7월 22일 오후 3시에 신씨 일행이 가마쿠라 해관에 도착하자 곧 가마쿠라 축제가 시작되었다. 해관 정원에 특설 무대를 설치했고 주위에는 꼬치, 초밥, 메밀국수 등의 간이식당이 늘어섰으며 유카타 차림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가마쿠라 해관은 목조 2층집을 개조한 건물로 1966년 5월에 개관했다. 이것은 니치렌 대성인께서 다스노고치 범난을 당하여 형장으로 가실 때 법화경의 행자인 당신을 가호하려 하지 않는 제천선실을 질타하신 바로 그 수르가오카 8번宫과 가깝고 한적한 주택가다. 지역에는 큰 저택들이 줄지어 있고 문화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의 집도 많았다. 현지 학회 간부는 가마쿠라 축제를 개최하는 데 시음하여 인사차 이웃집들을 방문했다. 방문자의 성의를 느꼈는지 호의적으로 응대해주는 집이 많았지만 그 중에는 학회와는 되도록 관련을 맺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집도 있었다. 그러나 평소 간직하고 있던 감사의 뜻을 정중하게 전하자 차츰 태도는 변해갔다. 또 만일 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누구나 다 안심하는 얼굴이 되었다. 언제든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긴장은 풀리게 마련이다. 그리고 해관들을 사용해 가마쿠라 축제를 한다고 말하니 흥겨울 것 같네요. 손자와 함께 꼭 참여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하는 집도 있었다.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잠시 붙들고는 학회에 대해 물어보거나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평상시부터 말을 건네며 대화를 나눠온 집은 어디든 모두 우호적이었다. 간부들은 평상시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통감했다. 인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노크다. 상쾌하고 느낌이 좋은 인사를 하는 모습에는 인간성의 승리가 있다. 대성이께서는 진실의 길은 세간의 사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진실한 불법의 길은 세간의 도리 그 자체라는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야마모토 신이치는 해관 사용에 관해서는 소음 혹은 주차하거나 자전거를 세워둘 때 그리고 오가는 길에 서서 계속 얘기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도록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호소했다. 회관을 사용하는 면에도 아주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주의를 게을리하여 인근 주민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으면 개미구멍으로 결국 제방이 무너지듯 지역 강포는 무너져버리게 된다. 신씨는 각지를 방문할 때면 회관 주변을 도보나 차로 둘러보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것은 주위 환경이 어떤지, 길폭은 어느 정도인지, 회관에서 근행하는 소리 등이 어느 정도로 밖에 울리는지 등 실제로 조사해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때로는 해관 사용법 검토에 혹은 자동차나 자전거를 세워두는 곳의 대책 방음을 위한 개수 공사 등을 꼼꼼히 지시했다. 신씨는 가마쿠라 축제를 열면서 주위에 폐가 되지 않도록 할 것과 무사고에 철저히 얘기했다. 만약 해관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큰 문제가 되고 만다. 더구나 해관은 학회 전진을 저지하려는 온갖 세력이 노리는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만큼 방심하여 경계심을 잃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신씨는 이 행사가 사고 없이 대성공으로 끝나도록 연일 힘껏 계속해서 기원했다. 가마쿠라 축제는 이웃 사람들과 지역의 우인을 포함해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에 열렸다. 하케오는 대부분의 멤버들이 유카타 차림으로 모였는데 그것은 옛 도우민 가마쿠라의 풍정을 자아내기 위해서였다. 또 입구에 제등을 달아매는 등 시설물에도 당시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정성껏 고민했다. 늘 여기저기에 간이식당의 꽃이나 옥수수 등을 입에 가득 물고 먹으면서 담소가 시작되었다. 신씨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다. 제가 회장 양호토입니다. 해관에 사람들 출입이 많아서 언제나 이래저래 폐를 끼쳐드려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웃 여러분께서 평소 이해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협력이 있게 존재하는 해관입니다. 앞으로도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장각의 최고 책임자의 정중한 인사에 인근 지역 사람들은 놀랐다. 야마토 신씨는 무슨 일에든 자신이 직접 사람을 만나 성심성의로 대화하려고 마음을 썼다. 스스로 자신에서 만나 대화하기를 꺼리는 리더는 관료주의자이며 겁쟁이라 해도 좋다. 신씨는 가마쿠라 해관에서도 기필코 이 사람과 마음이 오갈 수 있게 하자는 마음으로 온 정신을 쏟아 모두에게 말을 건넸다. 학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된다 함은 바로 인간적 공감의 확대를 말한다. 허물없이 말을 주고받는 신씨를 보고 인근 사람들도 마음이 누그러져 이야기가 활기를 띠었다. 아니, 학회 회장님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이 근방은 밤엔 적적해서 가족들도 불안해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학회 회관이 생기고 나서 든든해졌지요. 그들 중에는 학회란 무서운 종교라고 실컷 들어왔기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소문과 달리 실제로 보니 매우 잘못된 말이었군요 라며 크게 웃는 사람도 있었다.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연 교류로 진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콜롬비아 속담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신씨 주위에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우정의 꽃이 피었다. 오후 5시가 지나서는 특설 무대에서 밴드 연주를 비롯해 소년소녀들로 구성된 합창, 검은고, 피리 연주 등을 선보였다. 신씨는 모두와 함께 연기를 감상하며 각 연기가 끝날 때마다 열렬히 큰 박수를 보냈다. 연기 중에서도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것은 청년들이 보여준 엔넨 노마이와 가마쿠라 겐지 부사라는 제목의 두 창작 무용이었다. 엔넨 노마이는 가마쿠라 그룹 대표 6명이 꾸민 일본 무용이다. 지난해 1970년 신씨가 건강을 잃어 오래도록 병과 싸우고 있었기에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광선유포를 계속 지휘해달라는 마음을 담은 무용이었다. 작곡가 안무는 예술부에 있는 전문가에게 부탁했다. 출연자들은 일본 무용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예술부에 있는 무용가에게 의뢰하여 약 2달간 도쿄에 있는 전문 연습실까지 다니며 연습에 열중했다. 멤버들은 진지했다. 스승의 야마토 신씨의 장수를 바라는 마음과 광포 후계의 맹세를 무용에 담고 전하고 싶어 열렬히 연습에 힘썼다. 그 한결같은 의기에 일본 무용의 기본을 놀랍도록 빠르게 흡수했다. 그 향상 속도는 무용교사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남자는 가마쿠라 무사의 정장인 가리기누 차림이고 여자는 청초한 평상복 차림으로 늠름하고 우아하게 엔넨 노마이를 추었다. 그 모습에는 청년의 정열과 신씨의 장수를 염원하는 진실이 넘쳐 흘렀다. 신씨는 연기가 끝나자 열렬히 박수를 보내며 멤버들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정성이 기쁩니다. 내게 장수하길 바라는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쟁에 투쟁을 거듭하며
끝까지 투쟁하여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동행한 간부에게 말했다. 생각해보면 30살까지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내가 끊임없이 투쟁하고 일해서 43이 됐습니다. 그 자체가 수장품에 설해진 갱사 수명, 다시 수명을 받다의 모습이자 장수의 실증이 아닐까요? 불법은 도리이므로 건강에 유의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당연히 피곤할 때는 푹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선유포를 위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면 환희가 생기고 생명력이 솟구쳐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법은 투쟁하는 것이지요. 그 말에 간부들은 신시의 열렬한 투혼을 접한 느낌이 들었다. 무대는 청년부 유지들이 꾸미는 가마쿠라 겐지부시로 이어졌다. 이는 도읍에서 추방당한 이지에서 참고 기다리기를 20년. 마침내 헤이시 일족을 타도하고자 일어선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 그리고 요시스네의 가계를 표현한 것이다. 청년들은 이 연기를 빌어 민중이 승리한 시대를 구축할 정의의 맹세를 나타냈다. 곡도 경쾌하고 힘찬 선율이었다. 이 무형에는 신씨는 제일 먼저 박수를 보냈다. 훌륭하군요. 청년은 어떤 시대든 겐지의 정신으로 해나갑시다. 창가에 깃발을 내걸고 씩씩하게 새로운 시대를 엽시다. 겐지라고 하니 야마토 신이치는 가슴이 설레었다. 헤이시의 난으로 겐지는 헤이시에게 패했지만 그들에게는 불굴의 정신과 승리에 대한 집념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신이치는 젊은 요시스네가 교토를 습격하고 더 나아가 이치노타니, 야시마, 단노우라에서 헤이시를 물리친 통쾌한 싸움에 마음이 끌리는 데가 있었다. 신이치는 이 가마쿠라 축제가 열린 해 10월에 요시스네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하는데 그 시에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구름은 흐트러지고 경관 요새로 험하게 우뚝 솟은 암벽 이치노타니 폭풍우 속의 나뭇잎처럼 사람과 말이 밟을 만한 길도 없구나. 소문난 용사도 주저하는데 생사를 초월한 영의 역이 있노라며 기세막강한 장수를 뒤어안고 히오도리고의 기습전, 이치노타니 교전을 노래한 부분이다. 헤이시가 진을 친 이치노타니는 북쪽으로 험악한 산이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협곡이고 남쪽 바다는 헤이시의 군선이 제압하고 있었다.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겐지의 부하는 역전의 무장들이지만 이 낭떠러지에서 공격하는 것은 무리다. 불가능하다며 포기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혹독한 상황이 그들을 겁쟁이로 만들었다. 싸움의 저 꽁무니를 빼는 개의 근성이란 불가능이라는 위압감에 얽매이며 과감히 도전하기를 잊은 마음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역경을 뚫고 승리의 흐름을 만들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지간 교전에서 기소 요시나카를 물리치고 어렵기 그지없는 대투쟁을 승리해낸 요시스네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도 전투의 냉엄함은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전투라도 반드시 승리의 길이 있음을 확신했다. 젊은 투장 요시스네는 경험은 부족하지만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다.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확고부동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우길승천의 기세가 있고 영지가 빛났다. 요시스네는 낭떠러지로 사슴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말이 지나지 못할 리 없다는 생각에 그곳에서 헤이시의 배후를 기습하는 전법을 취했다. 그리하여 직접 말을 달려 낭떠러지를 내려갔다. 이것이 히오도리고에노 사카오토시다. 그 씩씩하고 굳센 모습에 모두가 분개했다. 전군의 용기가 불부터 확산되었다. 요시스네의 결사적인 행동에 모두가 뒤따랐다. 그리하여 헤이시는 겐지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 해상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요시스네라는 청년의 용기가, 승리에 대한 집념이, 기세가, 지혜가 역사를 전환하는 힘이 된 것이다. 야마토 신이치는 가마쿠라 겐지부시의 무용을 감상하면서 그의 주위에 있는 청년들에게 말했다. 청년은 요시스네처럼 자신에게 히오도리고에노 사카오토시와 같은 역사를 만들기 바랍니다. 즉 모두에게 있는 타성과 겁쟁이의 마음을 타파하여 이렇게 하면 내 지역의 광선유포는 이뤄진다는 자신과 확신을 주는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의 사명이랍니다. 이윽고 무용이 끝났다.
신신은 일어서서 양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남자 보건부에게 말했다. 가마쿠라에는 니치렌 대성인가 연고가 있는 사족도 많습니다. 또 이곳에는 수많은 전통 문화도 있습니다. 가마쿠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젊은 세대가 그것을 꿋꿋이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청년부가 중심이 되어 예를 들면 가칭, 가마쿠라 문화보호연맹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나중에 모두가 함께 검토하기 바랍니다. 가마쿠라 축제는 참가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신시의 인사를 끝으로 오후 6시에 막을 내렸다. 신시는 곧바로 현지 간부를 불러 말했다. 인근 지역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만 인사하러 갈 뿐 끝난 다음에는 모른 척해서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호란 지속적인 것이며 대화의 축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마음은 융합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러 의견을 들어 다음번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요. 또 내가 아무쪼록 안부 인사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야마토 신시는 오후 6시 반이시나 차를 타고 가마쿠라 해관을 출발하여 곧장 미사키 해관으로 향했다. 이튿날 23일에 미사키에서 제1의 미사키 카니발이 예정되어 있었다. 차 안에서 야마토 신시는 생각했다. 하케의 세계에는 사회에 자랑할 만한 수많은 무형재산이 있다. 그것을 사회에 개방하여 공유하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시대의 중요한 테마다. 그 선두를 가나가와가 달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인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불법의 생명천리는 인간 존엄과 평등을 설하는 대원리며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학회원의 생활 방식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진실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의 답이 학회에는 있다. 또 벗의 노고를 자기 자신의 고뇌로 여겨 그 행복을 기원하고 격려하며 서로 돕는 자비를 기조로 한 확실한 연대가 있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새로운 인간 공동체라 해도 좋다. 돈이나 물건을 손에 넣는 것이 최대의 가치가 되어 정신은 황폐해지고 인간관계도 단절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학회로부터 개발되는 경우가 무척 많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방하여 공헌하자는 점이 신시의 생각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자리가 각각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도 그는 결론지었다. 가마쿠라 멤버들은 그런 신시의 마음을 알고 지역에 공헌하는 선구자로서 이 행사에 전력을 다한 것이다. 신심을 근본으로 지역과 사회를 담당한다는 사명을 자각하고 행동을 일으킬 때 자신의 경애를 비약시켜 크나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이 불법의 원리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가마쿠라 축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독일 작가 브레이트는 평화를 위해 진실을 전 세계에 호소하는 경우 이웃사람은 그 이웃사람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썼다. 신시는 내일 있을 미사키 카니발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날씨였다. 내일 일기예보는 흐리고 가끔 맑음, 저녁때 소나기다. 신시가 미사키 해관에 도착하고 나서 잠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내일은 비가 그치도록 그는 진지하게 창제했다. 이 카니발을 맞이하기 위해 멤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미우라시 미사키는 다랑어잡이 어선의 기지로 알려졌는데 현지 사람들 대부분이 반농반어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신사와 불각의 제사도 성해져 30명 정도가 모여 커다란 염주를 돌리는 염불강 의식 등도 행해지고 있었다. 구습이 뿌리 깊은 지역이지만 초창기 동지는 자진해서 힘차게 절복하러 다녔다. 그리고 창각해라고 말하면 거부 반응이 매우 심해 때로는 물벼락을 맞거나 멜대로 위협을 받으며 쫓겨난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동지는 성운대로 나오는 난이라고 받아들이고 끈질기게 불법 대화를 계속했다. 다랑어잡이 어선이 귀향하면 친해진 선원에게도 홍교의 손길이 닿았다.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홋카이도에서 신심해 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서 그게 싫어 도망하려고 홋카이도를 떠났지.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또다시 학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야? 그러자 지체 없이 학회원이 응수했다. 그것을 불연이라고 하죠. 이젠 마음을 정할 수밖에 없네요. 댁은 신심을 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이 선언은
불법 대화 끝에 입회를 결심했다. 미사키에 온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불법을 알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멤버들의 결의였다. 볼테르는 덕이란 무엇인가? 이웃 사람에 대한 선행이다라고 탄원했다. 그 모습이 학회에 있었다. 1965년에는 미사키 지부가 탄생했고 그 후 조가시마 부도 결성되어 블록제로 이행했다. 시인치는 미우라 반도 선단에 위치한 미사키의 강선유포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했다. 초대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는 반도에 관해 인생지리학에서 초대 문화의 전송은 반도가 가지는 하나의 천직이 아닐까라고 기술했다. 즉 반도에는 새로운 문화를 전하는 천직이 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선구성에도 주목했다. 대륙보다 한 발 앞서 반도 사람들이 각성하는 점에서 반도의 국민들이 문화의 출발점으로 칭송받아온 사실을 썼다. 신인간혁명 제15권 357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랑 오시컨이었습니다.